대통령은 뭐 그런 예산 절감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민생 행보, 뭐 경제 관련된 행보 이런 걸 좀 하고 계신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이제 대통령의 방향과는 다른 법안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청 폐지 관련된 4가지 법안을 좀 발의한 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집권 초에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수건 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속도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검찰 개혁은 이번 정권 내내 민주당의 중요한 수건 사업이었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 검찰 개혁에 공감하시고 함께 네. 또 추진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를 하신 것은 물론 이제 그분들께서 이 이제 어떤 모임 소속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거지만 네. 민주당 내와 그리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그런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좀 뭐 발의한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3개월 내에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가능하면 이제 지금 나라의 경제나 민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들의 민생 또 경제를 살리는 이런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있고요. 또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입법 과제 이 부분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은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뭐 의원님 워낙 뭐 최고위원도 하고 계시지만 또 법사위원이시기도 하고 이걸 또 추가로 좀 여쭤보려고 법사위원 하는데 아니고 지금은 정무위로 옮겼습니다. 옮기셨군요. 네. 예. 대통령이 이제 3대 특검을 공포를 하면서 이제 특검 인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로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검찰에 있었던 인사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좀 탄압을 받고 그만둔 인사라든지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뭐 대표적인 인물이 조은석 전 감사위원도 계시는 것 같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이런 정도의 인물들이 특검을 맡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컨셉이랄까?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번 특검은 사실상 지난 정권의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와 연루된 권력기관의 인사들 그리고 또 국힘의 인사들 이런 사실은 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예. 그들의 뭐 권력이나 힘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을 통해서 공고히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이 국민 주권 정부를 비토하고 저항하는 그래서 다시 집권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쉽지 않은 수사라는 거죠.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근데 다 대통령 부부가 거의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제 지금 뭐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사안들이죠. 예. 그리고 권력 실세, 지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의 가장 중요한 특목은 물론 수사력이 뭐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네. 장착되어야 할 그런 이제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그 권력이나 기득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함이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강직함. 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나 정권에서 그 뭔가 권세를 누리고 또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고 단호한 수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아마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예. 추천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지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네. 추천된 인사들은 그래서 그런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는 강직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정권과 조금 맞섰던 그런 분들 이름이 좀 오르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전 정권과 맞섰다기보다
권력에 불이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강직하게 그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네.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당 상황 질문도 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또 당원 투표도 한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좀 여러 의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도 좀 나왔던 건데 다시 불거진 것 같은데 아들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의원은 정면 돌파에 나서시는 분위기인데 이게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의원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일단 이 사안이 그 사실상 그동안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안에 관해서 하필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를 직전에 앞둔 상황에서 그때 아주 옛날에 그 녹취록,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녹취록이 이 제기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캐비넷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좀 굉장히 그 의도가 사실상 김병기 의원에게 원내대표 당선에 있어서 그걸 방해하려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이제 이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의원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그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당원분들도 오히려 많이 문자를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다. 이 뭔가 공작의 냄새가 난다. 뭔가 의도가 있어서 네. 나온 보도 같다 이런 의심들을 그런 하시는군요. 취지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누가 어떤 의도로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분에게는 역풍이 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못 더 여쭌 건 다음에 한 번 또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